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는 주제가 저출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도 벌써 오래전부터 이 저출산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 작년도 출산율이 0.78명이라고 합니다. 한 부부가 한 명도 못 낳아요. 세계 저출산 국가로 1등을 달리는 나라 한국입니다. 한국보다 언제나 한 발 앞서서 나가는 일본도 한국보다 갑절이나 많아요. 미국도 1.47명을 낳는다 통계가 나오는데, 이제 세계적인 전반적인 추세는 과거에 비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태리는 산부인과를 폐업했다고 하고요, 스웨덴은 학교 건물들을 노인들 양로원으로 전부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수십만 채 비어있는 집들을 다 헐고 공원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14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도 산하 제한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세 자녀 낳기 조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작년에 21년도에 출생 신생아들이 5만 명이 감소했다. 미국의 전국적으로는 30만 명에서 50만 명씩 감소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저출산 세계적으로 팽배할까? 첫째는 물론 경제적인 부담을 첫째로 꼽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원인은 출생 당사자인 여성들의 권익이 과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달라졌어요. 사회적으로 권리가 신장됐습니다. 이제는 거의 남녀 평등을 육박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수입이 옛날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성들이 독립을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나라들이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있는 것이 또 큰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생에 관한 문제는 여성들 장본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분들의 권리가 됐어요. 여러분 20년 전 1940년 전이네요. 1980년도 이후에는 의례 결혼하면 아기를 낳는 것이 그냥 필수 코스였습니다. 첫째 낳으면 그 다음에 인사가 둘째는 언제 납니까? 그게 인사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결혼 연령도 20대에서 40세 전후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타난 저출산, 신생아들의 감소, 지난 3월 달에 한국의 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한국의 소아과를 폐과합니다. 그래서 대국민 작별 인사를 소아과, 청소년과를 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진료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외과, 내과, 무슨 산부인과 이렇게 전문 분야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 소아과를 빼버리겠다는. 왜냐하면 의대생들 가운데 소아과 지망생이 거의 없고 있어봐야 소아과 전문 병원에 올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동네 그냥 내과에 가고 일반 외과 가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특별히 소아과라는 전문과를 더 이상 더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나라는 그냥 한 부분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톱니바퀴 같아서 함께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이제 보십시오. 소아과를 폐업하면 산부인과는 건재할 것 같습니까? 저출산이 이루어지는 현상에서 유치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폐교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통폐합을 합니다. 군대 수가 모자라서 지금 부대들을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대 저 부대를 합해가지고 군인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앞으로는 군인들을 미국처럼 모병 제도로 월급을 줘서 군인들을 뽑아야 되는 형편이 지금 직면했습니다. 대학들은 지망생이 없어서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수많은 아시아 유학생들로 지금 지방대학은 거의 다 아시아 유학생들이 차지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의 식품, 의류, 의약품, 장난감 그 기업들이 다 폐업을 해야 돼. 학교가 사라지면 교사들이 없어져야 되고 직원들이 없어져야 돼. 10년, 20년만 있으면 운전할 젊은이들이 없어서 자동차 산업도 줄어들. 여러분, 이제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게 벌써 한국의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인터넷 아이굿 매체라고 하는 보도에 올라온 타이틀 기사입니다. 홍합석 충격 예측.
그 다음에 띄워보세요. 한국주일학교 23년이면 2030년에는 90%가 사라질 수 있다. 가정에 자녀가 없는데 교회라고 자녀가 생기겠습니까? 통계를 보십시오. 한국에 이제 대표적인 교단이 두 개가 있는데 장로교회, 통합측 그리고 합동측이 있어요. 통합측은 교회가 9,421개, 목사가 21,000명이고요. 교인 수가 235만 8천 명. 통합측보다 조금 규모가 큰 합동측 총회는 11,686개 교회를 가지고 있고, 목사가 25,477명인데 전체 교인이 255만 6,186명. 이게 작년 연말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이 합동 측에서 표변 조사를 했어요. 한 2,000개 교회에 설문을 해서 그 통계 중에 하나가 당신들 교회 주일학교가 건재하냐? 합동 측 총회 부분적인 표본 조사에서 22.4%가 주일학교가 없다. 통합 측의 교육 전문가 목사님 말하기는 2030년에는 아까 타이틀 기사처럼 이 상황으로 가면 한국의 주일학교 90%가 없어져요. 참 슬픈 소식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은 이미 다 해가 져버렸어요. 깜깜한 밤중이 됐어요. 교회는 사라지고 교회 자리에 전부 무슬림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세운 아메리칸 대륙도 마찬가지. 미국에 교회가 한 30만 개 있습니다. 신학교가 한 400개가 있어요. 근데 한국이나 미국의 신학교에 신학생, 지망생이 통계를 보십시오. 한국은 미달입니다. 이제 몇 년 전부터요. 전부 보면은 0.17, 0.19 큰 교회가 겨우 미달을 면해요. 큰 교단이. 총회신학교나 장신신학교나 이것도 2, 3년 있으면 아마 미달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해요. 미국의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400개 신학교들이 거의 매년 500명씩 줄어들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신학교가 547명이었는데 175명이 줄었고, 리폼드 신학교는 1249명에서 1059명으로, 루터란 신학교는 40%가 감소하고, 풀로 신학교는 3900명에서 3000명대로 떨어지고, 클리어몬트는 감리교 신학교입니다. 434명에서 379명으로 감소하는데요.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미국 신학교 신학생들은 졸업하면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학교에 학생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재정난에 부딪혀요.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뉴욕에 있는 100년이 넘는 뉴욕 신학대학은 벌써 한 3, 40년 전에 건물 다 팔아. 한 10년 전에 나약에 있는 나약 신학교도 건물 팔고 지금 다운타운에 빌딩을 임대해가지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보스턴에 고든 커넬이라고 하는 역사 있는 신학교도 재작년에 건물 팔았어. 풀로 신학교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벌써 7, 8년 전에 건물 매각했어. 점점 이제는 목사 후보생들이 없어지고 신학교 지망생이 줄어들고, 그럼 교회에서는 전도사가 필요해요, 신학생이 필요해요, 목사 후보생이 필요합니다. 없어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이제 앞으로 목사님 한 분이 세 교회, 네 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날이 점점 다가와요. 35만 명의 미국 목사님들 태반이 올드에이지, 그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해야 되는 젊은 목사들이 현저하게 우리 주일학교에 가르칠 교역자가 없다. 이제 어떡할 거냐? 나는 이미 다 끝났는데 여러분 손자 손녀들 문제잖아. 근데 이런 시급한 문제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뭐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교회는 신학생 전도사들을 초청하라, 찾을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구약부터 신약까지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 자녀들을 마땅히 가르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1차적으로, 아니 끝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아버지 날이잖아. 아버지 날. 아버지 된 것들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자녀들하고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아버지 날에 나가서 선물 받고 외식하는 것으로 아버지 날을 보내지 말고, 정말 아버지들이 어떻게 아비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가르치라. 여러분이 자녀들의 영혼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생산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